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들 쓰시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하고 활혈거어약이라는 건 이제 흔히 어혈제라고 알고 계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건 뭐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뭐 어떤 저기에 보면은 소량의 아스피린 한 100ml 정도 아스피린은 평생 먹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손발이 찼는데 아스피린 먹었더니 손발이 따뜻해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혈액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잘 흘러야 되잖아요. 잘 흘러서 몸 전체 세포에다가 이제 산소 공급해주고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요시 응급시 다쳤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얼른 엉겨서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잘 흘러야 되고 동시에 잘 엉기게 돼야 되는 이 반대되는 성향의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렵고 묘한 게 이제 인체의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잘 흐르는 경향은 출혈을 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잘 엉기는 경향은 지혈이 되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출혈도 되고 지혈도 잘 되어야 되니까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두 가지에 반대되는 것을 혈액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제 항응고제는 이제 그 혈액이 엉기는 기능을 엉기는 기능을 줄여서 잘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엉기는 기능을 줄인다는 것은 지혈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흐르게 하는 것은 출혈의 기능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혈액이 엉긴 덩어리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으면 그 혈관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던 곳이 혈액 공급을 못 받게 되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그런 항응고제를 써서 혈액을 잘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반드시 혈전의 생성은 줄어요. 혈전의 생성은 줄어드는데 이미 생긴 혈전이 엉겨버린 덩어리를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출혈의 경향성은 늘어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출혈의 경향성이 늘어난다는 뜻은 예를 들면 얼마의 힘으로 맞았는데 출혈이 안 일어날 정도로 힘을 맞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출혈이 안 일어날 정도로 맞았는데 자기는 항응고제를 먹고 있으면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뇌경색으로 쓰러질 가능성은 줄어드는데 뇌출혈로 쓰러질 가능성은 늘어난다 이런 거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중에는 이제 수술 같은 걸 상처를 내면 수술이 상처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출혈이 더 많이 돼요. 피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한 2주일 정도 항응고제를 끊어라 이제 이런 지시를 받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응고제를 쓸 때는 출혈 시간이라는 걸 잽니다. 귓볼을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지혈을 시키지 않고 그냥 두면은 피가 나오다 언젠가 먹거든요, 저절로. 근데 그 먹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것을 출혈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출혈 시간을 측정해갖고 적당한 양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응고제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예를 들면 장출혈이 있거나 위장출혈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제 검은 변을 보고 심지어는 이제 소량으로 출혈하게 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빈혈이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멍이 너무 잘 든다. 그러면 좀 측정을 해보고 그 항응고제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항응고제의 양을 만일에 계속 양을 늘리면 결국 출혈이 점점 되면서 나중엔 뭐 계속 출혈이 되니까 피가 많이 빠져서도 위험하고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폐 같은 데는 이제 한 겹의 막으로 되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출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에 피가 많이 나와서 공기가 들어갔는데 폐를 꽉 차. 예를 들면 익사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파린은 쥐약으로도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쥐한테 와파린을 많이 먹이면 이제 그렇게 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쥐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출혈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걸 감수하고 항응고제를 쓰는 이유는
피가 엉겨서 죽는 게 출혈로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 적은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위험을 피하자, 이런 개념인 거죠.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혈전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어혈입니다. 그렇다고 어혈이 모두 다 혈전은 아니고요. 혈전은 그 혈관 속에 생긴 걸 말하는 거고, 한의학적으로 어혈은 이제 생리적인 상태가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생리적인 생리 활성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혈관 속에 있는 것도 어혈이지만 혈관 밖으로 나와서 뭐 멍이 든 건 혈관 밖으로 피가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엉긴 덩어리, 혈괴, 혈종 이런 것도 다 어혈에 속합니다. 어혈이 생기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활혈거약이라서 이제 흔히 어혈제라는 걸 써서 그걸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체를 풀어가지고 그 멍이 든 그 상태를 어혈을 없애는 거죠. 활혈거약은 이제 혈전의 생선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는 이제 엉긴 걸 풀어주지 못하지만 활혈거약은 엉긴 걸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좋고요. 그러니까 멍이 들어서 시커멓게 된대, 이런 데는 어혈제를 쓰면 잘 풀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너무 많이 났어, 피가 많이 고인 걸 혈종이라고 그러는 건데, 혈종은 이제 치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거기에 섬유가 일어나면서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통증도 생기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혈제를 쓰면 그게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혈종이 있을 때는 어혈제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수술한 후에도 이제 수술했으면 이제 상처가 났으니까 필연적으로 어혈이 생기죠. 피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그런 생리 상태를 높여주고 그다음에 어혈을 빨리 없애주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이제 수술 후에는 꼭 어혈제를 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혈전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가벼운 운동. 가벼운 운동을 하면 이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어혈의 생성이 줄어드는데, 그 원리는 심장에서 피가 밀어내는 거는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동맥은 심장의 힘인데 심장으로 피가 되돌아가야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되돌아가는 힘은 심장의 힘이 아니에요. 되돌아가는 것은 정맥 펌프 또는 근육 펌프라고도 하는데, 정맥을 꾹꾹꾹 눌러줌으로써 이제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펌프가 작동되게끔 하는 거,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센 운동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어혈을 줄일 정도의 그 근육 펌프, 정맥 펌프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 사실은 무리한 운동은 이제 운동이 아니고 노동인데, 어쨌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사실 제일 좋은 건 운동이에요.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전도 줄고 혈관도 더 튼튼해집니다. 사실은 조금 젊어지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는 거 말고 의학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제 쓰는 거, 서양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항응고제를 쓰는 건데, 뭐 저는 제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둘 다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어혈제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약간 투여의 편리성, 아스피린 되게 먹기가 편한데 어혈제는 먹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북한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효과 자체만 보면 어혈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나덕윤이었습니다.